6.4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서 접전 지역을 두루돌며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선거운동은 오늘 밤 12시 종료됩니다. 선거 전 마지막 날 여당의 박근혜 구하기와 야당의 세월호 심판 구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초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하며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충청 지역을 거쳐 서울에서 마침표를 찍는 이른바 경부선 상행선 유세를 펼쳤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경기도 현장 선대위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를 촘촘히 훑었습니다. 투표는 내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당락의 윤곽은 일부 접전 지역을 제외하곤 내일 밤 11시쯤 드러날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접전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 투표의 효과로 역대 50%대에 머물렀던 투표율은 60%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만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참사 속에 치러지는 6.4 지방선거.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뉴스와이 이준서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여야는 어떤 성적표를 예상하고 있을까요? 정영빈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와 여야가 자체 판세 분석을 통해 대체로 우열이 가려졌다고 보는 곳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9곳입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당선 안정권으로 보는 곳은 5곳.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비롯해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4곳과 제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을 비롯해 텃밭인 전남과 전북, 그리고 충남까지 4곳을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8곳에 대해선 여야 모두 섣불리 예상 성적표를 내놓기 꺼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 속 판세. 새누리당은 수도권 승부처인 경기에서 백중우세를 말해왔지만 통합진보당 후보의 전격 사퇴로 막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인천에서도 유정복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과 강원은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초박빙임을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어느 정당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국판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세종시 판세 역시 오리무중.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와 부산 역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은 부산에서, 야당은 광주에서 조심스럽게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공표 금지 전 여론조사는 그 반대로 나온 게 많았습니다. 여기에 부산의 경우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로서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곳곳에서 혼전이 이어지면서 선거의 승패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뉴스와이 정영빈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의 텃밭인 부산과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네, 여세를 몰아서 승리할 경우 중앙정치 무대까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관영 기자입니다. 정치적 텃밭으로 겨운 부산과 광주의 표심이 흔들리면서 여야 지도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례적으로 부산에서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연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에서 서병수 후보가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부산의 정우화 의원까지 서병수 후보 지원에 나선 이유입니다. 야권의 심장부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강훈태 후보가 기호 2번 윤장현 후보를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섰고 일부 조사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 정당 지지도가 37.4%로 나타났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광주에서 야당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은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묻지마 2번이 호남의 정치 1번지인 광주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이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과 직결돼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략공천에 반대했던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상임 고문까지 출동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 또는 2017년 대권 전초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여야의 텃밭인 부산과 광주 두 곳에서 무소속의 반란이 성공할지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뉴스와이 문관현입니다. 네, 이번 6.4 지방선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선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은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자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야의 목소리엔 예외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달렸다며 국정을 힘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승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전국 곳곳에선 후보들마다 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1번을 찍어달라며 박 대통령의 의지한 유세를 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의 발전을 비약적으로 기약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부쩍 늘렸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표심을 자극하며 무능한 정부에 대한 성찰, 무책임한 여당에 대한 심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통령의 눈물 닦아주자는 새누리당과의 싸움입니다. 여당은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보수 대결집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여권에 불리해진 선거 구도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박 대통령을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 취지와 목적은 180도 다르지만 여야의 선거운동 막판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 최근 고승덕 후보의 친딸이 올린 글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김민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고승덕 후보의 장녀 희경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선거 막판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공작 정치다, 아니다.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의 난타전이 이어졌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던 고 후보지만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며 선거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3명, 진보 진영에서 1명의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고승덕, 문용민, 조희연, 세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선두 그룹을 지키는 고 후보와 문 후보의 난타전이 벌어지며 진보 단일 후보인 조 후보가 어부지리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도 보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진보 단일 후보로 나선 광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서울시 교육감으로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0% 안팎.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잇따르면서 부동층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의 교육을 짊어질 수장을 뽑는 선거. 부동층의 최종 선택이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 네, 이번 6.4 지방선거 대선 이후 전국 단위 선거죠. 여기에서 승리하는 쪽이 일단은 전국의 주도권을 거머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범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에게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일군다면 세월호 정국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대개조 구상이 힘을 받으면서 공직사회 혁신, 정부 시스템 재정비, 적폐 근절 등 후속 조치가 실천에 옮겨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제1야당 새정치연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예상됩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어 3연패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통합과 새정치라는 구호는 평가절하되고 대여 견제력마저 약화되면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은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승리는 곧 정권 심판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여권의 국정 동력은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 권력 투쟁, 나아가 내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당장 후속 개각과 청와대 개편, 새누리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전국 주도권을 주며 힘있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도전을 받아온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의 구심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56일 뒤 치러지는 730 재보선은 전국 주도권을 향한 승부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곳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포함돼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여대 야소 지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내더라도 여야는 쉴 틈이 없습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내일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눈여겨봐야 할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바로 현역 의원의 출마로 다음 달 말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곳인데요. 팽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다음 달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곳은 모두 10곳입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 동작을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경기 김포, 수원은 남경필 김진표 여야의 경기지사 후보가 나란히 출마하면서 두 곳이 비었습니다. 충주도 윤진식 후보 출마로 공석이 됐고 대전 대덕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 기장, 울산 남구을과 전남 한평, 장성, 영광, 담양 등도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기 평택을과 수원 을까지 더해 12곳에서 이미 재보선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4개 지역 등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20곳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히 미니 총선이라 부를 만한 규모로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회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따른 줄사태로 149석으로 줄어든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127석의 새정치연합 역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니 총선 승패는 지방선거 성적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들 지역에 출마한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득표하느냐가 곧 있을 미니 총선의 풍향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선거입니다. 뉴스와이 팽재용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법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지지층은 모으고 반대편은 흩어지게 하면 됩니다. 젊은 층이 내일 투표소를 향할지 그리고 보수 성향의 고령층이 결속할지 여야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실시된 사전투표의 전체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11.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 30대의 투표율은 12.6%에 투표자 수는 191만 4천 명, 50대 이상의 투표율은 11.3%에 투표자 수는 193만 4천 명.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한번 세대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구도가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세대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젊은 층의 투표가 느는 동시에 고령층의 결집 역시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75.8%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에도 여당의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도
노령층의 결속력 덕분이었습니다. 40대 여성층, 이른바 앵그리맘의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점이나 정치 무관심층으로 분류되는 20대 여성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서로 자신이 불리하다며 몸을 낮춘 채 위기를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은 20대의 사전투표율이 높아 여당이 어렵게 됐다고, 새정치연합은 30대의 사전투표율이 낮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세론으로 상대편을 자극하는 대신 위기를 강조해 지지층의 마지막 한 표까지 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와이 조상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이른바 486 세대가 승패를 가릴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선거에서 이들은 캐스팅 보트로 작용을 했는데요. 문관영 기자입니다. 2030대 5060의 세대 간 대립 구도에서 중간에 자리한 40대의 선택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386 세대의 지지에 힘입어 청와대에 입성했고 5년 뒤 40대 지지율에서 앞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486 세대가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캐스팅 보드를 행사했습니다. 6.4 지방선거 역시 40대 표심에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서 이시종 후보가 40대, 윤진식 후보가 50대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40대에 압도적 지지를 얻어내고 최응집 후보는 5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진보 세력의 주축이었지만 기득권층에 접어든 486 세대 상당수는 부동층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일단 선거에 등을 돌리게 만든 겁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른바 4말 5초의 선택에 지방 권력의 지도가 그려질 전망입니다. 뉴스와이 문관현입니다. 네, 지방선거 레이스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의 선거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재개됐고 또 그 사이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와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사퇴, 또 무소속 후보 단일화 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김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선거판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여야의 선거 일정은 전면 중단됐고 경선 날짜도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단 한 명의 임명이라도 더 구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권은 위기에 처했고 대통령은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하지만 인적 쇄신을 위해 함께 꺼내든 안대희 총리 후보자 카드는 전관예우 논란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부산과 광주의 후보 단일화 바람은 거셌습니다. 새누리당 일당 독점 지배를 끝장내고자 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후보직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무소속 오거돈 후보를 범시민 단일 후보로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강주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단일 후보는 강훈태 후보로 한다. 새누리당의 정몽준, 새정치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거친 말을 주고받았고 농약급식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자체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정몽준 후보 측이 지극히 미미한 부분을 침소봉대하고 거짓 과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정치에 이용하는 데 대해 이 와중에 공천 헌금 논란이 빚어졌고 공직생활 40년 중에 단 한 차례도 금전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저는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래도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꼭 투표 날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는 날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막판 부산과 경기의 통합진보당 후보의 잇따른 사퇴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고 자란 경기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입니다. 새누리당은 제2의 이정희 사태라며 새정치연합과 통합진보당을 하나로 묶어 비난했습니다. 선거 승리만을 위해 종북 논란을 빚었던 통진당과 암암리에 야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새민년의 정체성까지 혼란스럽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일이면 막을 내리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표율입니다. 네, 사전투표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와 야 어느 쪽에 득이 될지 이경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11.5%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야당에, 낮은 투표율은 여당에 유리하다는 여의도의 속설이 이번에도 입증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75.8%라는 높은 투표율 속에 여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공식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어느 연령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느냐입니다. 통상 20, 30대가 현 야권에, 50대 이상이 현 여권에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연령별 대결 양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전 투표율만 보면 젊은 층과 노년층의 세대 대결은 팽팽합니다. 20대 이하가 15.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30대 유권자의 투표율이 평균을 밑돌면서 50대 이상과 엇비슷한 투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막판 여야는 전통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50대 이상의, 야당은 30대 이하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당일 30대 이하 유권자의 투표 행렬이 이어진다면 야당에, 50대 이상 유권자의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 30대와 50대 이상 유권자의 징검다리를 할 수 있는 40대 표심이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성난 40대 엄마, 즉 앵그리맘을 낳았지만 40대 사전 투표율이 9.99%에 그친 상황에서 40대의 마지막 선택이 승부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뉴스와이 이경태입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만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여야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가 맞붙은 서울시장 선거는 말 그대로 용호상박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는 첫 토론부터 날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검사 생활 얼마 하셨죠? 한 1년 하셨나요? 제가 정 후보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농약급식 공방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됐습니다. 농약급식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자체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정몽준 후보 측이 지극히 미미한 부분을 침소봉대하고 거짓 과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정치에 이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공방이 격화하면서 정 후보 측은 박 후보 부인 잠적설까지 내놨고 박 후보는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 가족을 근거 없는 음해와 흑색 선전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시장 후보이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정 후보는 과거의 네거티브를 먼저 사과하라고 맞섰습니다. 3년 전에 나경원 후보 1억 원 피부과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서울시장 자리. 두 후보의 대결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 네, 그야말로 열전의 13일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유권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큰 절을 올렸고 계란 세례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여야 모두 표심 앞에서는 한없이 몸을 낮췄습니다.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건 기본. 서울역 광장, 도로 한복판, 경로당 어르신 앞에서도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5.18 때도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항상 광주 시민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며 통사정에 가까운 절절한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셔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신뢰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지만 늘 환대만 받을 순 없는 법. 때론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공천 탈락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지는 거친 항의도 감수해야 합니다. 낮엔 화장실을 청소하고 밤엔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녹슨 철길을 닦으며 시민들에게 다가갔고 지하철 공기의 질은 서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갈 길이 바빠도 어르신이 건네는 막걸리 한 잔과 빈대떡 한 점은 오히려 고마울 뿐입니다. 아이와 대학생, 공원에 놀러 나온 나들이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 도시락을 싸들고 걸음을 재촉했고 자신과 함께 뛰어주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말만큼이나 많이 먹고 물고기만큼이나 헤엄을 잘 친다. 여야 지도부는 도심 한복판에서 경쟁적으로 1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집권 여당에 힘을 보태달라며 피켓을 들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고자 사전투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면 속에 차분하지만 어느 때보다 뜨거운 13일을 보낸 여야. 이제 성적표를 확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이경입니다.